자,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장기적 관점에서 봐서 돈 생각하시오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할게요.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이란. 이거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이제 흘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저의 이제 뭐 유료 강의나 이런 걸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고, 유튜브에서 뭐 자주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짧은 단기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오늘 개념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매력, 교환력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이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구매력이나 교환력입니다. 이게 돈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돈의 원래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가치의 척도예요. 이걸 이제 돈의 3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매력 또는 교환력입니다.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짐바브웨에서는 2조 짐바브웨 달러로 달걀을 3개밖에 못 산다고 하죠. 만약에 30년 후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1억으로 콜라 하나밖에 못 산다고 해볼게요. 숫자가 의미가 있나요?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돈으로, 구매력으로 내가 뭘 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폐, 채권, 주식, 뭐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돈의 본질적 의미인 교환력을, 교환하는 힘을 담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구매력, 교환할 수 있는 힘, 파워, 그걸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힘을 담고 있는 배터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화폐라더니 채권이라더니 주식이라더니 금이라니 비트코인 등등 전부 돈의 본질인 교환력을 담고 있는 껍데기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배터리는 순간적인 힘을 낼 수는 없지만 안정적이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떤 배터리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순간적으로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뭐 전기 에너지가 아닌가요? 서로 다른 에너지인가요? 둘이 똑같죠. 그거를 담고 있는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질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성질이 바뀐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힘이랬죠. 하지만 그 힘을 담고 있는 껍데기에 따라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 힘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질 뿐이에요. 화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적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가치가 증발한다. 증발입니다. 증발. 제가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먹지만, 위스키를 어디 담아서 보관하시는지 아마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오크통이라고 하는 이 통나무 같은 통에다가 보관을 하죠. 그 뭐 발렌타인 20년, 21년,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숙성 연도입니다. 그 통에 보관해서 얼마나 오래 보관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래 보관했을수록 숙성 연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왜 그러냐면 숙성 연도가 오래될수록 당연히 그걸 보존했던 시간의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보관돼 있던 위스키가 날아가요. 증발돼요. 그래서 양이 적어져요. 수율이 감소해요. 그거는 왜 그럽니까? 오크통에 넣어서 그렇겠죠. 만약에 케그, 철통에 넣었으면 술이 증발하지 않겠죠. 이처럼 어떤 껍데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바뀔 뿐이에요. 주식은 화폐와 비교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죠. 장기적으로 가치가 증가한다. 가치가 보존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배터리들을 다르게 모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6개월이나 1년 또는 2년 내에 쓸 필요가 있는 구매력이라면, 교환력이라면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화폐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화폐가 내가 사용하려는, 모으려는 용도에 적합한 껍데기입니다. 반면 한 3-4년 정도 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교환력이에요. 그렇다면 금이나 뭐 또는 가치 화폐보다는 변동성이 좀 높지만 대신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존되는 것에
담아야겠죠. 반면 내가 아주 장기적으로 나의 부를 축적하려는 목적으로 보관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산으로, 좋은 자산, 미래 현금, 주식이라면 미래 현금 흐름, 상품이라면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산 안에 그 힘을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특성에 맞게 그거를 보관해야지, 뭐 제가 화폐는 무조건 필요 없으니까 돈 생기면 그냥 다 주식을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하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산으로 다 전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확실하게 증발하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지불할 필요가 있는 구매력이라면 당연히 화폐라는 껍데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진짜 저축을 하는데 그거를 오크통에 넣어서 보존하면은 50년 후에 까보면 위스키가 다 증발하듯이 다 증발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철통에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구매력이라면 좋은 주식이나 좋은 부동산, 좋은 상품 같은 가치가 오르도록 보존되어 설계되어진 껍데기에 구매력을 담아서 보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매년 7.5%씩 녹고 있는 구매력을 잃지 않고, 화폐는 달러는 최근 5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7.5%씩 구매력이 증발했습니다. 구매력이 증발하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년, 50년 후를 보고 나의 구매력을 저축하려는 목적으로 그 구매력을 보존한다면은 화폐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좋은 자산, 좋은 부동산, 좋은 상품 같은 본인이 좋아하는 자산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껍데기들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요. 아까 말한 배터리로 치면은 충전량이 막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큰 거예요.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단기적으로 쓸 일이 있는 구매력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이 본인의 판단에 맞게 자산을 사던 현금을 가지던 그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2년 안에 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력인데 그거를 5년, 10년을 바라보고 보관해야 되는 장기 성장주에 보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매력을. 그 껍데기에 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식은 애플이라 하더라도 마소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의 변동성이 큰 배터리예요. 화폐가 배터리로,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 계속 배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화폐는 단기적으로 아주 조금씩 충전량이 줄어요. 아주 조금씩. 변동성이 거의 없이 아주 조금씩 충전량이 줄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100% 확률로 충전량이 줄어드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의 충전량이 계속 차요.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의 충전량이 계속 증가하지만 단기적인 충전량은 뭐 날씨나 습도,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마구 바뀌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날씨,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충전량이 막 변한다면, 날씨, 습도 이게 시장, 경제, 이런 금리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전량, 그러니까 구매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충전량은 구매력의 비유입니다. 이 단기적인 충전량의 변동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배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의 단기적인 구매력의 변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터리를 얼마나 모았느냐로 스스로의 성취와 부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충전량으로 평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나의 구매력을 모으기 위한 용도로 모으는 배터리라면 그냥 그 배터리를 몇 개 사서 모았냐로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때그때의 충전량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의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부의 그릇이 뭔가요? 내가 돈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크면 지금 당장은 그릇이 차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고 때가 오면, 우기가 오면 그 그릇은 찹니다. 반면 내 그릇이 작으면은 아무리 좋은 우기가 오더라도 결국 내 그릇보다 큰 돈은 다 흘러 넘칩니다. 내가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 자산을 사는 거는 꼭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산을 사는 거는 여러분이 구매력의 창고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나의 구매력의 창고를 확장하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창고 안에 물품이 얼마나 찰지는 그때그때 막 바뀌어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어. 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창고의 크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고의 크기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구매력의 총량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좋은 자산을 사는 거는 구매력을 쌓아두는 창고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불용으로 확보해둔 구매력이 아니라 내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목적으로 쌓아둔 구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그 목적으로 쌓아뒀는데 그 안에 있는 단기적인 구매력의 변동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는 절대 법칙에 따라 돈이 생기면 그거를 구매력 보존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돈이 생기면 지금은 가치가 가장 높지만 앞으로 가치가 100% 하락할 현금, 화폐를 지금보다 앞으로 가치가 증가할 자산으로 계속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돈생 강사예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하는 건 바보짓이죠. 지금 가치가 낮지만 높아질 것을 지금 가치가 높지만 낮아질 것으로 바꾼다면 이게 애시당초 구매력 보존 목적으로 샀던 건데,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돈은 교환력이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화폐, 주식, 코인이라느니 이런 모든 것은 그 교환력을 담아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적 보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팔고 화폐를 사는 행위의 목적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목적으로 샀던 자산을 팔아서 화폐를 사는 행위의 목적은 대부분 하나예요.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최대한 그때그때 교환력이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에 짧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트레이딩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트레이딩은 결국적으로 99.9%의 사람이 언젠가는 망하는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트레이딩을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극도로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기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구매력의 보존을 목적으로 자산을 샀는데 그거를 화폐로 교환한다. 그것은 트레이딩을 하려는, 도박을 하려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